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또 글을 남겨주시고 있고 의견 남겨주고 계셔가지고 잘 읽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질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들이나 질의 같은 게 있으시면 그 유튜브 실시간 그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마지막이라도 김지영 의원님 오시면 같이 간담회 할 때 2부에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살 때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78년생이니까요. 20몇 년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사라는 네, 괜찮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의 제 인생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됐고요. 제가 그 느끼는 것들에 대한 20몇 년간의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사이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복지 실천이라는 걸 제가 좀 띄워놨던 이유는 저 말 쪽에 접근 통합 개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띄워놓은 건데, 일단은 이 민주적 복지 실천이라는 요 말 중에 민주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민주는 데모는 개개인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민주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복지 현실은 그 데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모크러시적인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주도하는 단체나 이념이나 행사나 공공기관이나 당회나 뭐 여러 가지 주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회복지가 주가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발제는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민주적으로 각각 그 데모를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발전한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그 사회복지하면 소셜 월페어는 소셜은 사회잖아요. 이 사회를 대부분 그 궁핍한 사람, 나보다 힘든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거에 대한 지극히 협소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벗어날 때가 됐고, 이 사회 노동, 문화, 환경, 여러 가지 이념, 그 다음에 정치, 사회, 경제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의 이념을 바꿔줘야지 발전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고 싶어서 발제했고, 웰페어는 복지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복지라고 치시면 어학사전에 되게 재밌는 말이 떠요. 행복한 삶이라고 나와요. 정의가. 근데 이 행복한 삶은 다들 기준이 달라요. 내가 행복한지,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한지, 사회복지 주체자가 행복한 건지, 그걸 이뤄낸 정당이 행복한 건지, 다 주체들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주체들이 다른 거를 인식해야 되는 저 민주적 복지 실천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발제하는 데에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제가 그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빨간색 모자를 쓰고 이렇게 앞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가 제 딸인데,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렇게 항상 연탄봉사나 김장봉사나 여러 가지 현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들과 같이 할 때 중요한 건 저거는 자원봉사니까 민간 주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니거나 복지기관이 아닌 데에서 주최를 한 거겠죠? 그걸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데, 그 비영리 단체에서 할 때 그 수혜자, 그러니까 연탄을 받으셔야 될 가정을 연결할 때 그 비영리 단체 홀로 지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정확한 데이터도 모르고, 그랬을 때는 사회적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복지기관이라든가
뭐 구군구 그런 지자체에 대하고 연결을 한다고요. 이렇게 연결된 복지가 민주적 복지 실천이에요. 내가 비영리 단체니까 난 비영리 단체에 봉사만 할 거야. 사회복지를 주장할 거야. 그런 거 말고 나는 지금 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 체제니까 이 시에서만 주관하고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실천하는 복지만 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복지가 데모로 연결이 돼서 결합이 될 때 우리 대한민국 복지는 충분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던 게 저거고요. 사회복지사분들의 권익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오늘 발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만큼 속으로 들어가면 골마 있어서 그건 나중에 우리 김주영 대표님이 나중에 또 한번 이런 귀한 시간을 주면 정말 사회복지사들의 권리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사각지역에 있고 정말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현장에 대한 거는 좀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모라는 개념이 민주주의의 시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나의 복지 이념은 민주적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복지는 꼭 잘 사는 사람 내지는 에너지가 과한 데에서 풍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내지는 에너지가 큰 데에서 작은 데로만 가는 게 복지일까? 라는 의문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단체나 비제도권에 있는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통합적 민주적 그 인식 구조가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 그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발제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다 보니까 어떤 행태의 사회복지가 자꾸 늘어났냐면 각 지역이나 지방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를 활성화할 때 뭐 마을 공동 뭐 복지 사업 뭐 이런 걸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 공공,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사회복지 이 네 개의 모든 콘텐츠가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 시민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민주복지로 가고 있어요. 우선 위에 있는 분들이 다 예산 집행해서 법률 구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여러분들한테 이런 복지를 할 겁니다라고 공지하는 형태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하는 그 복지라는 건 행복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받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받아요? 시민들이 받잖아요. 그 시민들이 먼저 그 행위의 복지에 대한 콘텐츠가 있을 때 먼저 발제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조가 지금 상하 수직 관계에서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보이스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걸 원하는 걸 먼저 발제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들이 관여하고 그 다음에 정당이나 뭐 단체나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따와서 집행이 되면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보다 웰페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거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되게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서 그냥 발제로만 넣어놨고요. 각 그 사회복지사님들이 추구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복지는 겹치는데, 그러니까 복지를 하는 거에 대한 교집합은 있는데 조금 다른 차집합들이 생겨서 서로 약간 요구하는 사인들이 달라서 이런 주장들도 있고 많이 있던 담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히 이런 데모적인 생각도 있구나, 각각 개별적인 생각이 있구나, 이런 거를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 실천 요소의 UP를 항상 강조하고 제가 자원봉사하거나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이거는 얘기를 해줘요. 제가 별만 원래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사님이라고 한 건 되게 그 학문적 접근을 여성적으로 되게
뭐라 그러죠? 엄마가 아이를 챙기듯이 되게 자상하게 이렇게 해놓으셔서 실제로 여사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폴만 여사님이라고 좀 써봤고, 이게 이 UPR에 우리 사회적 민주주의는 대부분 다 포괄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 문제를 가진, 그러니까 프로그램 피플이 발생됐을 때 그 장소는 꼭 한 집만이 아니에요. 한 국가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민주적 사회복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가난해서 들어가서 개입을 할 때 항상 이 UP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냥 일회성으로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도와줘야지 하는 복지 실천 개념으로 가시면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플레이스는 전혀 그 장소 환경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피드백으로 힘들어지죠. 그러면 웰페어가 못 되잖아요. 행복한 삶이 아까 복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민주적 사회 복지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적 구조를 올리는 복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자원봉사 센터나 아니면 무슨 동사무소면 그 어떤 복지 시스템에 내가 이만큼의 복지 사람들한테 도와줘서 실적 보고를 하고 그 예산을 이만큼 집행했고, 그래서 효율이 어떻게 나와서 이만큼 데이터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복지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단체의 행복은 이룰 수 있지만 그 개개인 수혜자들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대리인, 우리 뒤에 보면 UP에 그 프로페셔널 피플이 나오는데 전문적인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회복지학이 필요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꼭 사회복지학 전문 자격증을 따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적 사회복지 실천에 내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다 프로페셔널 피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념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가 주시면, 저 프로그램 피플 플레이스 프로세스가 4P가 기본 구조가 되면서 다시 이 구성에서 밑에 보시면 문제 해결 모델의 퍼슨 프로그램 요 말고 요 밑에 보시면 프로페셔널 퍼슨이라고 나오죠. 이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프로페셔널 퍼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통합적 민주적 사고만 갖고 계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된다. 그리고 지금 제공하는 그 프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정치 분야라든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UP에 N이 좀 추가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으로 사회복지가 되게,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킹 봉사 복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UP에 여기 N을 좀 추가하는 모델을 좀 써봤습니다. 그 담론 책을 보시면은 거기 자세히 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요. 제가 그 논문 때문에 통계학을 좀 질문을 해가지고 통계를 낸 데이터예요.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을 대부분 이제 응답하신 296명, 그러니까 70% 정도가 다 카카오톡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복지 실천할 때 요즘에는 전화나 문자 이런 것보다는 각각 찾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SNS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좀 보여주고요. 이런 그 자원봉사 모집 안내 활동 소식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지만